오늘 시간에는 제가 추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추세에 대한 얘기를 보면 추세라는 얘기를 주식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씁니다. 그죠? 추세라는 것은 끝과 끝이 이어지고 다시 바뀌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제목을 보시면 추세 반전이라는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추세 진행형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 진행형을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 추세 진행형에서 그 다음에 반전되는 것이 이제 반전인데, 대다수가 진행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시세가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폭은 그러니까 톱니바퀴로 따진다면 휩소라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흐름은 비록 있지만 결국 이 끝은 굉장히 길어지는데, 시세의 어떤 초기에 안 타게 되면 자꾸 반전을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가 이제 추세 매매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 거래를 해도 좋고, 또는 단타 거래를 해도 좋고, 또는 포지션 거래를 해도 좋은데, 너무 큰 그림만 그리다 보면은 작은 거를 놓쳐서 다시 이렇게 좀 허무해질 수 있는 게 해외 선물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추세에 대한 얘기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다이버전스를 같이 또 붙여서 볼 수 있는 차트,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반전이라는 것은 기존 추세가, 여기 보시죠? 기존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추세 반전을 가장 다들 선호하죠. 이 자리를 내가 갖고 싶기 때문에. 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탁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손이 바뀐다는 표현을 하죠. 물량을 털어내고 손이 바뀌게 되면은 그 과정을 지나서 반전을 하게 됩니다. 이 반전하는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뭐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맥점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존, 어떤 그 이평선이 모여진 어떤 자리, 구역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추세를 터닝을 했다, 돌파를 했다, 또는 이탈을 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것은 어쨌든 이 추세의 끝나는 시점,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 여기를 봐야 되는 거고, 우리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트레이더들이 새로운 포지션으로 갈아탈 때 가장 먼저 이용하는 지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표라는 것은 우리가 지표다라고 한다면 스토캐스틱, RSI, CCI 이런 걸 지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그들이 모아져서 뭉쳐져 있는 거가 추세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의 반전이라든가 추세의 진행은 모든 차트에서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세 흐름의 이해에 필수적 올바른 추세 반전 확인법을 본다라는 점이고요. 자, 제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갑자기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보니까 순간 이 커서를 이용하는 걸 잊어버렸네요. 그러게요. 네, 추세 반전 식별법의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일 하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추세선 돌파가 있죠. 추세선 돌파, 추세선 붕괴, 요 점이 있고요. 또 전고점, 전저점을 테스트를 했을 때 실패하는 자리가 있고, 지지대가 붕괴되는 자리가 있고, 저항대가 돌파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용어는 우리 선물 시장, 해외 선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 금융 상품에는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융 상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식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지대라는 게 있죠. 늘상 오는 손님, 갑자기 회식 손님이 많아졌다면 돌파예요. 매출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하나에 갖다 그것도 다 차트로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늘상 우리 이 가게에 오는 손님이 늘상 하루에 100명인데 오늘 150명이 왔어, 또는 130명이 왔어.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항을 뚫었거나 전고점을 돌파한 겁니다. 그거를 다 매출을 갖다가, 요즘에 워낙 다 잘 돼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엑셀로 도표를 한다면은 자기 어떤 가게에 대한 운영미도 나오는 것처럼, 이 추세 반전에 대한 식별법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내 계좌도
계속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지대를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항대를 계속 우상향으로 뚫고 올라가고 있는지 굉장히 좋겠죠. 모든 계좌의 핵심은 우상향으로 저항을 계속 뚫어가는 거거든요. 이는 수익이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계속 이탈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또는 전저점을 자꾸 테스트를 한다. 아, 내 계좌가 오늘도 손해, 내일도 손해, 정말 나는 언제 수익을 보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추세의 돌파 또는 뭐 붕괴, 테스트 실패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도 어디가 전저점이었었지, 언제가 전환점이었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파생을 접하는 이 어떤 차트라든가 이런 그 용어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고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 추세의 특징은 고점과 저점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늘 가장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상승을 하는데, 상승 추세의 특징이 고점도 올라가고, 우리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깨가 올라가고 머리가 올라갑니다. 그죠? 하락은 머리보다 어깨가 낮아져 있고, 다시 또 머리보다 어깨가 낮아져 있고, 머리보다 어깨가 낮아져 있고, 큰 틀을 본다면은 잔잔한 그림보다는 큰 그림들이 계속 이렇게 낮아져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 때는 어깨보다 머리가 당연히 올라가 있겠죠. 또 어깨보다 머리가 올라가 있게 돼서 계속 지그재그 하지만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패턴이 상승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점도 내려가고 저점도 내려가서 계속 저점이 내려가고 있는 게 하락 추세인데, 이들이 내려오다가 어느 접점이 되면은 만나게 돼요.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할 때 바로 뭐 어떤 그런 경우 있죠. 뭐 원유 재고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트럼프의 어떤 뭐 파격적인 뉴스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수직으로 쏟아지거나 수직으로 급등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급등, 그러니까 우리 산을 빠르게 만들기도 하고 고를 빠르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에 가게 되면은 하락을 하다가 계속해서 저점이 하락을 하다가 움직임이 돼요. 올라갈까 말까 하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이동평균선으로 따진다면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5일선은 일주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의 값이고, 20일선은 한 달 동안의 값이 돼요. 그럼 5일선하고 20일선이 왔다 갔다 하면은 곧 나는 우상향으로 가겠소라는 거가 될 텐데, 최근에 이제 이들 종목 중에 하나 보면은 우리 유로 같은 경우, 지금 뭐 아직 차트는 없지만 유로 같은 경우는 정말 끊임없이 우하향이거든요. 끊임없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평소와 달리 들었다 놨다 갑자기 쭉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저 어제 저걸 못 잡았어, 오늘 내가 저걸 못 잡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변화가 생기려고 하네. 나스닥이나 또는 뭐 항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짧고 올라가는 것도 장중에 크게 올라가고, 이러면 단순하게 어떻게 트레이딩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런 날은 내가 잘 모르겠다면 트레이딩을 하루 쉬셔도 됩니다. 쉬셔서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 거래가 열린다면 6일을 거래하는 분들이 있죠. 정말 가끔 저도 반성을 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매매 많이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선물 거래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계속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5거래일이 있다면 사실은 이틀 정도만 수익을 내도 돼요. 그리고 하루는 큰 손실이 있어도 인정하고, 나머지 또 이틀은 약손실이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의 로스컷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틀 정도의 수익이라는 게 아주 짧게 먹고 수익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이렇게 우리 배우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본다면 호흡을 조금 길게 봐야 돼. 너무 증거금도 작게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가르쳐 드리는 거가 별로 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내내 나는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구나, 또는 하루에 내가 10번을 거래한다, 10번 다 수익을 내려고 막 애를 쓰는구나, 이러면 강박관념 때문에 시장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제 맞았는데, 그 방향이 맞았는데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파생에 이프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아까 저걸 잡았더라면, 후회가 네, 없는 거다. 만약에 저걸 했었더라면 의미가 없죠. 하지 않았는데 if, 만약에라는 말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늘상 제가 하는 실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5시간을 내가 거래한다면 5시간에서 2시간만 바짝 하고 나머지는 술렁술렁하고 흐름도 보고 지금 얘기하는 어떤 학습도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매매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여기에 제가 펜을 그려야 되는데 펜이 좀 안 나와서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보일까요? 추세선의 돌파 또는 추세선의 실패를 해놔봤는데 돌파를 해서 막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실패를 한 걸 제가 다 적어봤어요. 대다수는 성공한 걸 다 얘기를 해요. 이건 매매를 성공한 게 아니라 이건 돌파를 했어. 이거는 뭐 이탈을 했어라고 해서 그 성공한 것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공한 거는 잘 움직였기 때문에 보여집니다. 근데 실패한 거는 안 보려고 하게 되죠. 그쵸. 예, 피하고 싶게 되고 저건 뭐 내가 그때 깨졌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차트가 아니라 다른 이게 선 차트로 만든 거를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캔들의 이제 끝과 끝을 제가 이렇게 쭉 그려봤어요. 그냥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끝과 끝을 보시면 이렇게 요런 경우 이제 우상향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상승 추세형. 즉 머리도 올라가고 어깨도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저점이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길이가 계속 올라가겠죠. 저 밑에서부터 올라갔겠죠. 계속 올라왔었던 거가 올라갔는데 요 구간대에 오니까 앞에 봉보다 50불대가 되는데 앞에 봉보다 뒤에 봉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는. 여기 좀 검정이라 잘 안 보이나요? 올라갔는데 올라간 그림 자체에서 더 가지 못하고 바로 붕괴를 해버립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동안에 일직선으로 보신다면 꼬리와 밑꼬리가 쭉 이어져 있고 밑에는 이동평균선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여기를 그대로 이탈해 버리기 때문에 추세선이 이런 것들을 붕괴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지 않죠. 자, 옆에 거를 한번 봅니다. 똑같은 패턴에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다가 눌림이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락으로 검정 패턴이니까 이게 좀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급하게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 다음번에 앞에 고점을 돌파하면은 우리 보통 뭐 예전에 주식할 때 상승 1파 하락 2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것처럼 앞에 봉우리를 바로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가는 척하다 그냥 실패를 합니다. 이런 패턴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갔다가 가장 많이 실패를 합니다. 돌파를 할 거다. 또는 여기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포지션을 베팅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베팅을 해서 손실이 크면은 빨리 막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정말 제가 이번에 세미나 때 사례 중에 하나 있는데 기다려요. 그러니까 버티고 버텼다가 뭐 먹고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물려서 버텼다가 먹고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시간하고 돈하고 이긴 것 뿐이지 자기 자신의 어떤 매매 스킬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패턴이 버텨서 이익이 나서 참아서 우리가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얘기를 하죠. 수익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이런 매매를 해서 나오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냥 물려서 손실을 버텨가지고 1박 2일이 지났다가 간신히 변동성에서 먹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계속 그런 방법이 개선되지 않고 또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전고점 테스트 실패, 추세선 붕괴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들어갔다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보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린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제일 많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선의 돌파나 실패 시 개인 투자자의 속성이다 이런 모양들은 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오늘 이걸 검정화면에 해봤더니 생각과 달리 이쁘지가 않네요. 이 앞에 그림들을 보시면 이 첫 번째도 보시면 전 저점의 테스트를 실패했다. 앞장에 이어진 그림들을 계속 이어온 건데 올라가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대로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하락을 할 때 상승이나 하락을 한번 잘 보세요. 상승을 가파르게 하는 종목이 초반에 막 가파르게 하면 계속 가기는 가는데 막바지 가면 완만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파를 때 못 들어가고 완만할 때 들어가면 안 가는 것 같으니까 수익이 나다 막 답답한 거야. 답답하니까 어떻게 놓고 나와버리거든요.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강하게 하락하는 종목은 후반에 완만한 하락을 해요. 완만한 하락을 하다가 음봉이 확 쏟아지죠. 그럼 그 확 쏟아지는 거가 거의 로스컷을 물량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만할 때 결국 이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내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매수는 시간,
틱을 먹는 게임이고 매도는 한 방이다라는 것은 매도는 온 동네 사람을 다 싣고 가지 않습니다. 먼저 실은 사람한테 빠르게 가고 새로운 손이 또 들어와서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잘 탔지 갈게 라고 해서 절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매수는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려있는 사람도 있고 손해본 사람도 있고 하니까 계속 그 물량을 받아내야 돼. 받아내고 올라갔다가 물량이 많이 나오면 다시 내려오고 아마 최근 5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목군들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5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이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코너에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52.50 정도 오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트레이더들이 싸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흔든다. 그러면 싸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더 흔들어 버리니까 이제 50불 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흔들어 버리면 거의 다 손절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매가 나오면 매물대가 없죠. 가벼워지죠. 그래서 올라갈 때 아주 급하게 올라가게 하고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개인들의 어떤 심리를 유발하는 거가 내가 포지션을 들어가 있으면은 안 느껴지죠. 수익이 왜 안 날까? 빨리 손실이 난 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아 지금 얘가 계속 비슷한 가격에 어제도 왔다 가고 오늘도 왔다 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구나를 안 가지고 있으면 보이는데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사실 이 시간에는 저희 방송을 막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 나와서 저희 회원들도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똑같은 얘기를 매일 반복하듯이 얘기해 드리지만 이런 거는 심리적인 거를 치료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 심리가 좀 잘 안정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시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지대가 붕괴된 후에 다시 상승을 갈 때 지지대가 붕괴됐다라고 해서 마음이 급할 게 아니라 상승 가기 전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다음번에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거래를 하면서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전만 들어가면은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시거든요. 연습이 필요합니다.